이번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함수는 사실은 그 뜻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f라는 함수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f의 정의역은 1, 2, 3이고 공역은 2, 4, 6. 그리고 대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은 2에, 2는 4에, 3은 6에. 이렇게 대응된 함수가 함수 f인데요. 역함수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함수 f가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 함수 f의 역함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죠. 그냥 아무 함수도 없는데 역함수가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불가능하죠.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역함수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는 쌍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남자친구만 이제 얘기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자친구야 라고 말하면 되게 좀 이상한 말이 되죠. 누구의 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아이의 남자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것처럼 역함수라는 표현은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f란 함수의 역함수란 어떤 함수를 말하는가? 되게 간단해요. 바꿀 역자죠. 이제 바꾼다는 거 뭘 바꾸는 거냐면 정의역과 공역을 입장을 바꾸는 거죠. 이 대응에서 1이 2에 대응됐죠. 1이 정의역의 원소고 2가 이제 공역의 원소인데 이 대응을 화살표를 반대로 바꾼 함수가 역함수예요. 이렇게 2라는 수를 넣으면 1이 나오는 함수. 또 4를 넣으면 2가 나오고 6을 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죠.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대응을 거꾸로 한 함수. 그러니까 정역이 2, 4, 6이고 공역이 1, 2, 3이 되며 2가 1에 4가 2에 6이 3에 대응된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f의 역함수라는 기호로 f 위에 조그맣게 -1이라고 쓰죠. 읽을 때는 f-1이라고 읽기보다는 f 인버스라고 읽죠. 영어로 읽는다면 한글로 읽는다면 f의 역함수라고 읽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함수 f가 처음에 검정색으로 표시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대응이 함수 f였고요. 이렇게 대응되는 건 그것의 역함수는 주황색으로 표시한 반대로 이렇게 대응되는 것이 f의 역함수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f의 역함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나는 g라는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기호를 g라고 써놓고요. 역함수를 g라고 하자 라고 했다면 만약에 이 그림이 없는 채로 f라는 함수에 1이라는 값을 넣었더니 2가 나왔어요 라는 기호를 적었다고 해요. 왼쪽 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보고 g는 f의 역함수예요. 이 말을 해줬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g가 f 역함수고 f1이 2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g라는 함수는 2를 넣으면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역함수의 뜻을 안다는 얘기가 돼요. f에 1을 넣으면 2가 나온다면 그의 역함수 g는 거꾸로 2를 넣으면 1이 나오는 함수구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걸 알아야. 그리고 어떤 이제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을 할 때 제가 어떤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h라는 함수가 있는데 1, 2, 3에서 2, 4, 6으로의 함수인데요. 1, 2, 3이 자 이렇게 대응되어 있어요. 자, h라는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없는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h의 대응을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해보면 자, 어떻게 되느냐. 2가 1과 2, 두 개의 원소의 대응이 돼버리죠. 화살을 거꾸로 해보면. 자, 이렇게 보면 벌써 함수가 아니다가 되죠.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와 짝지워져 있어야 되는데 2는 1, 2와 짝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벌써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함수 h가 원래 함수 h가 이렇게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그 대응을 뒤바꿔서 화살을 반대로 해보면 함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수는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니다 라는 의미로 x라고 썼고요.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수 있냐면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를 가지게 되죠. 이때 1대1 함수도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대응이라는 얘기는 그 공역에 남아있는 원소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를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또 다른 함수 i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1, 2, 3, 2, 4, 6, 8이에요. 1, 2, 3이 이렇게 대응됐을 때 이 i라는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화살을 반대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보면 두 개의 화살이 한 원소에서 두 개의 화살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8이라는 것은 역함수의 입장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화살을 쏠 수가 없죠. 왜냐면 처음에 i라는 그 함수가 8에 대응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꿀 화살이 없으니까. 그래서 8은 대응할 수가 없는 혼자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와 하나씩 짝지워져야 되는데 8은 오갈 데가 없죠. 대응되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함수가 아니다죠. 이 말은 i라는 함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죠. 그래서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역함수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공역에 있는 원소가 다 하나씩 다른 값에 대응되며 대응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그것까지 만족하는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죠. 이것을 만족해야지만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함수의 뜻과 역함수를 가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가 2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예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역함수를 여기서 구하라는 뜻은 역함수의 식을 구하라는 뜻인데요. 역함수의 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정역에 있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우리가 소문자 x라고 하고요. 공역에 있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y라고 해요. 이 x라는 값을 f에 넣었을 때 대응된 값이 y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식이 함수의 식이에요. 그래서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fx는 x를 f에 나온 값, 대응된 값 이란 뜻으로 fx랑 y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 기호죠. 그래서 이 식의 fx 자리에 y라고 쓸 수 있고요. 자,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볼 건데 그 역함수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가 x이고 그때 대응된 공역에 있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가 y예요. 역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대응된 값이 정의역의 원소가 되고 반대로 그 x가 그때 나온 y 값이 되는 것이므로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y라는 문자가 x가 되어야 되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되어야 되니까 그때 대응된 값인 x가 여기서는 문자 y가 되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의역의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가 x이므로 역함수의 입장에선 이 y가 x가 돼야 되고요. 그때 대응된 그 원소는 대응된 화살을 맞은 원소는 y라는 값을 문자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때 x는 y의 역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역함수의 식은 결국 문자 x하고 y를 뒤바꿔 놓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y가 결국 정의역의 원소가 되니까 x가 되고요. 이 x는 그때 대응된 값이므로 y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이게 바로 역함수의 식이 되죠. 사실 이게 답인데요. x는 2y 더하기 1이 역함수의 식이 맞는데 보통 우리는 함수의 식을 y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맞지만 정리를 다시 해준 다음에 2y는 여기 있고 1을 이항하면 x-1이 되고 2로 양변을 나눠주면 2분의 1 x-2분의 1. 자, 이렇게 역함수의 식을 아까 사실 구한 것인데 정리만 다시 해준 것이죠. y는 이렇게 풀어준 것이죠. 이게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역함수 식을 구하는 요령은 원래 함수에 만약에 fx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y라고 바꿔주고요. 처음이. 그러면 이제 그 함수의 식이 y와 x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x하고 y의 입장이 뒤바뀐 것이 역함수이므로 문자 x를 y로, 문자 y를 x로 바꿔주면 그게 역함수의 식이고 이때 그것이 답이지만 보통은 함수의 식은 그 식을 y는 이라고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식을 정리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방향은 y를 한쪽으로 모아서 y는의 형태로 정리하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역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왔을 때 x하고 y를 문자를 바꿔서 만든 식이 역함수이므로 여기서 함수 y는 fx, 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할 때 보통 y는 fx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의 그래프와 그의 역함수인 y는 f 역함수 x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 두 그래프는 이제 사실 이제 잠깐 그려보면요. y는 자 원래 함수 y는 2x 플러스 1이므로 y절편이 1이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함수 f의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역함수는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x절편은 1이 되죠. 이렇게. 이게 그의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두 직선의 그 모양을 잘 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은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요. 그 선이 뭐냐면 이미 눈치채고 있겠지만요. y는 x라는 직선이죠. 그 도형의 이동에서 두 그래프가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뭐 대칭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워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만약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어떤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x하고 y의 좌표가 뒤바뀐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함수의 식이 어떤 함수의 식에서 y는 x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그래프를 대칭을 시키면 그 대칭시킨 함수의 식은 x하고 y 좌표를 자리를 바꾼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 f와 그의 역함수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죠. x하고 y를 문자를 바꾼 거죠. 그러면 그 좌표들은 각 두 그래프 위에 있는 좌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점이 이렇게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하고 y를 바꿔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어떤 함수와 f와 그의 역함수는 어떤 그림상의 관계가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것이죠. 대칭이다.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알아놓고요. 왜 그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이 둘은 그런데 다른 함수들도 그럴까라고 의문이 든다면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금세 이해가 될 거거든요. 네, 그 부분도 나중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